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1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압과 날씨 변화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자, 수행평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는 일시 다음 주, 아까 다음 주가 며칠이죠? 13일부터 17일이죠?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첫 시간, 지구과학 첫 시간에 범위는 교과서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범위가 적죠?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라고 범위를 적게 했어요. 81, 82페이지. 다음에 형태는 세 문제인데 이제 새끼 문제가 있어요. 새끼 문제라기보다는 묻는 게 많아요. 세 문제 안에서. 세 문제, 그리고 서술형입니다. 범위가 적기 때문에 힌트는 더 이상 주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지구과학 첫 시간에 세 문제 서술형 수행평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81에서 82페이지. 다음에 점수는 15점입니다. 지구과학 1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 게시판에도 올릴 거고, 여러분 문자도 따로 보낼 테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고 준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82페이지까지 했죠? 자, 오늘은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꽤 많이 해서 오늘은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온대성 저기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비가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론 온대저기압이 비가 내리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지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태풍도 있고 장마전선도 있고 뭐 뇌우가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온대성 저기압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위도대에 있는 나라들의 날씨를 대변하는, 그런 비가 내리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운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저번 시간까지 비가 오는 날씨에 대해 배웠다면 오늘은 맑은 날씨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맑은 날씨라는 건 뭐죠? 구름이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맑은 날씨는 대부분이 이런 구름이 없는 날씨는 당연히 고기압이 있을 테고, 고기압 중에서도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서 날씨가 맑습니다. 자,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기압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야. 뭘 따라 움직일까요? 편서풍을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고기압. 보통 정체성 기단에서 분리되어 생성되거나 온대저기압의 전후면에서 발달한다. 자, 여기서 온대저기압의 전후면에서 발달한다는 알겠어요. 온대저기압의 전면. 온대저기압의 전면이 어디냐면, 온대저기압이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 편서풍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의 전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고 후면은 여기입니다. 네. 온대저기압이 저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압 말고는 뭐가 있어요? 지구상에서는 고기압이 있죠. 그러니까 저기압이 지나가면 고기압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압이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은 고기압이 와서 날씨가 맑아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온대저기압은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알겠고,
정체성 기단에서 분리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정체성 기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기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기단은 성질이 같은 공기 덩어리인데 규모가 매우 크다. 그리고 고기압이다. 고기압이어야지만이 성질이 같은 공기 덩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질이 같으려면 그 공기 덩어리가 지표의 성질을 이렇게 지표의 성질과 같은 성질을 띠게 되는데, 만약에 지표가 건조하다, 대륙이다, 그러면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테고, 바다다, 그러면은 수비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표의 성질을 잘 받으려면 하강 기류가 발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표면으로 쫙 깔려야겠죠. 그러니까 기단은 고기압이고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 중국 쪽이나 러시아 쪽에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시베리아 고기압은 겨울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대표적인 두 기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오호츠크의 기단, 기단이라 써도 됩니다. 여기도 기단이라 써도 돼요. 글씨를 좀 더 이쁘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인데, 이런 기단을 뭐라 그러냐면 정체성 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단은 기단인데 왜 정체성 기단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 정체성 기단이 뭐냐면, 정체성이란 말에 힌트가 있어요. 이 정체성이란 말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는 말이에요. 이동성과 정체성,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럼 이동성은 이동하는데 정체성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기단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 크기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겠죠? 고기압이 세력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세력이 확장돼요. 그럼 반대로 겨울이니까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은 세력이 이렇게 약해지겠죠. 약해져요. 네,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이렇게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차갑고 한랭하고 그리고 건조한 날씨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이러한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고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징은 뭐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은 한랭하고 따뜻하고 웜하고 그리고 수변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수증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 날씨는 덥고
습한 날씨가 특징이죠. 반대로 방금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는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은 그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로 세력을 넓혔다 좁혔다 하는 과정 사이에 오는 잠깐의 계절인 거예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죠. 그 사이에서 위에서 말했던 양쯔강 기단과 오후츠크의 기단이 한 번씩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좀 이따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체성 기단이 뭔지는 배웠어요, 방금. 정체성 기단이 뭔지는 배웠는데 거기서 분리되어 생성이 된대. 뭐가? 이동성 고기압이 정체성 기단에서 분리되어 생성이 된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체성 기단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겨울 다음은 뭐죠? 봄이죠. 겨울 다음에 봄이죠. 봄에는 겨울에 세력을 키웠던 그 정체성 고기압인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봄 날씨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세력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진단 말은 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크기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아지는데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죠? 중국이 있죠. 중국. 건조한 대륙인 중국이 있는데 중국에 이 공기 덩어리를 남겨두고 와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공기 덩어리를 남겨두고 와. 고기압의 형태로 남겨두고 와요. 네. 남겨두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고기압이 원래는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었는데 얘네가 중국 양쯔강 근처에 있으면서 기단이 변질되게 됩니다. 기단의 성질이 변질이 되게 돼. 원래는 차가웠지만 상대적으로 날씨는 따뜻해지는데 그만큼 축소되지 못해 버렸으니까 따뜻해져요. 웜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건 맞죠. 대륙 위에 있으니까. 예. 근데 시간은 지나가지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변질된 상태로 여기에 공기 덩어리가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고기압은 이렇게 후퇴된 상태로 남아있겠죠. 봄이 되면. 그렇게 해서 이런 고기압 덩어리가 딱 떨어져서 나갔는데 이 떨어져서 나간 고기압 덩어리가 정체성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편서풍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네. 편서풍을 따라서 이동하게 돼. 고기압 공기 덩어리가 이동한다? 그러면 이 고기압 공기 덩어리가 이동하면서 날씨를 맑게 해주겠죠. 이것이 바로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반대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반대의 현상이 북태평양 고기압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로 그림 그리지 않을게요. 정확히 반대의 현상이 북태평양 고기압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체성 기단에서 분리돼서 생성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온대저기압이 아니라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날씨에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 봄과 가을에.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의 중심에는 주로 맑고 건조한 날씨.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기압이니까 그리고 대륙에서 왔으니까 맑고 건조한 날씨.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편이다. 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냐면 구름이 없어요. 고기압에 영향을 미친 날은 구름이 없어. 구름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복사냉각이 활발해져요. 지구의 열을 구름이 원래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데요. 구름이 많은 날은 구름이 없으니까
이 지구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가둬두지 못해. 복사 냉각이 활발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엄청 뜨거웠는데 밤에는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일교차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왜? 구름이 없기 때문에. 구름이 왜 없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가 맑았거든.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밑에 넘어갑시다. 왜 안 움직여지지? 안 움직여지네. 아, 이걸 눌렀나 보네요. 오케이, 움직이네요. 자, 그럼 일기도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림 3-1을 보면 남해안 부근은 일본 열도 아래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거나 비가 오지만 한반도 중북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 자, 정체전선은 좀 이따 하고, 한반도 중북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볼까요? 한반도 중북부, 다른 색으로 한반도 중북부 이 부분이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이동성 고기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동성 고기압, 고기압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 자, 위성 사진을 보면 구름이 봐보세요. 이 부분이 색깔을 다른 걸로 해서 이 부분이 구름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겁니다. 네, 이해됐나요? 날씨가 맑잖아요. 근데 이 밑에는 어때요? 구름이 많죠? 구름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봐볼게요. 구름이 많은 것을 봐볼게요. 구름이 없는 건 이제 쉬우니까.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 그냥 구름이 없는 거니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거나 비가 온다. 그 말했어요. 자, 그러면 정체전선 복습을 하면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 강수구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온난전선 전면 넓은 구역에 한랭전선 뒷면 좁은 구역에 집중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기도로 가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정체전선이죠? 정체전선이죠. 정체전선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그렇게 보이죠? 그죠? 여기에 고기압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정체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구름이 뒤에 있죠? 여기 뒤에. 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장마전선이라고 했습니다. 장마전선. 장마전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온난전선이 있죠? 그러니까 온난전선이 전면으로 이렇게 구름이 많은 양의 구름이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장마전선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양쯔강 고기압, 오호츠크해 기단 고기압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둘이 시베리아가 겨울, 북태평양이 여름인데 양쯔강 고기압은 아까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죠?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공기가 일부 분리돼서 나온 것이 이동하는 거라 했죠? 이게 바로 양쯔강 기단, 양쯔강 고기압입니다. 근데 설명 안 한 이 오호츠크의 기단은
언제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나라의 가을에 초여름과 그 다음에 초가을에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초여름은 언제 시작되게 돼요? 봄이 끝나고 시작이 되죠. 그럼 봄 전에 뭐였어요? 겨울이었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북쪽의 기단들이 세력이 세져요. 왜냐하면 차갑잖아요. 지구의 날씨가 춥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 고기압도 고기압이지만 오호츠크의 기단도 세력이 세진 상태예요. 그 겨울에는. 그런데 봄이 지나서 이제 여름이 되려고 하면 얘가 세력이 약해지겠죠. 근데 대신 뭐가 세진다? 얘가 세진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진다. 그래서 이 오호츠크의 기단, 차가운 기단, 북태평양 기단, 따뜻한 기단이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언제 세력 다툼을 하냐면 초여름과 초가을에 세력 다툼을 하는 거야. 어떻게 세력 다툼을 하냐면 초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점점 세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커져서 밀어내려고 해요. 뭐를? 오호츠크의 기단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세력을 키웠던 오호츠크의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은 이제 밀려나고 있고요. 옆으로 뒤로 오호츠크의 기단이 밀려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오호츠크의 기단과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장마전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초가을에는 어때요? 초가을에는 여름이 끝나죠. 여름이 끝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약해져요. 반대로 겨울이 다가오니까 오호츠크의 기단의 세력이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을 이렇게 밀어내려고 내려가요. 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장마전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 되는 거고 북태평양 기단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초여름에는 그리고 초가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세지니까 장마전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면 어때요? 5월 15일이니까 초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여름. 봄을 지나 이제 초여름에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세진다 라는 말입니다. 세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장마전선이 만들어졌고 우린 일기도상에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마전선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온대성 저기압, 장마전선으로 비 내렸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온대저기압 배웠듯이 온대저기압으로 발달해서 그것이 온대저기압으로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반면 이동성 고기압의 후면에서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전 날씨가 흐려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이동성 고기압은 고기압 공기 덩어리를 했습니다. 근데 고기압 공기 덩어리가 편서풍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고기압과 고기압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저기압도 있겠죠. 근데 그 저기압이 보통 어디 있냐면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기압이 지나가면 당연히 저기압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의 저기압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기압골이라고 그럽니다. 기압의 골짜기.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압은 어때요? 날씨가 흐리죠? 왜냐하면 상승기류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확률이 높고 낮다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좀 봅시다. 그림 3-3에서 한반도는 동쪽으로 물러난 이동성 고기압. 동쪽으로 물러난 봐볼까요? 3-3 동쪽으로 물러난 고기압 여기 있네요.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날 우리나라는
자,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뭐가 있나요? 여기도 고기압이 있겠죠? 보이진 않지만 고기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이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저기압, 골이 있네요. 기압 골이 있네요. 이렇게. 이날 우리나라는 근데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부는 남풍으로 남쪽에 수비는 공기가 유입되어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가 흐릴 수도 있지만 고기압의 후면, 고기압의 후면이 어딘지 알겠죠? 고기압의 후면에서 있는 남풍으로 남쪽에 수비는 공기가 유입돼요. 자,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를 말하는 건데 뭐냐면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퍼져 나간다 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 고기압에, 자, 그럼 다시 지워볼게요. 이 고기압에 바람은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네, 이건 배웠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등압선에 평행하게 바람이 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봐보세요. 우리나라 위로 상공에 부는 바람을 봐보세요. 어때요?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지금. 고기압의 후면의 영향을 받아서. 따뜻하고 수변한 공기가 계속 불어오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이 상승만 하게 된다면 구름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저기압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게 되겠죠? 네. 자, 저기압 중심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진 않지만 저기압의 영향, 고기압의 가장자리 뒷면의 영향을 받아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수빈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뭐 지형이 있든 어떤 산맥의 영향이든 지형의 영향이든 간에 공기가 상승만 하게 된다면 많은 비를 몰고 올 구름이 발생할 아주 좋은 조건이 나타났다는 거죠. 응용 버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날의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자, 이거 이제 일기 레이더, 기상 레이더 영상인데요. 초록 색깔, 빨간색이 뭐냐면 비가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왜? 고기압의 후면의 영향을 받아서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가 고기압의 바람 방향에 맞춰서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구름이 생성이 돼버린 거예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따뜻하고 습균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어버렸고 그 상승한 공기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많은 비가 내렸다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기압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날씨가 흐릴 수도 있어요. 흐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고기압의 후면에 의해서 따뜻하고 수빈한 공기로 날씨가 흐릴 수도 있겠고 그냥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가 흐릴 수도 있겠고 비가 내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따뜻하고 수빈한 공기가 상승해야겠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상승해야겠죠. 상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지금 배울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위성 영상 해석. 자, 이건 비교적 간단한데요. 그 교과서만 보고 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으로는 두 가지 영상이 있어요. 첫 번째 가시광선 영상, 두 번째 적외선 영상. 가시광선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적외선 영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 가시광선 파장이 아니라 온도가 낮은 물체가 내는 그러한 광선을 이제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높은 물체도 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죠. 아무튼 봅시다. 가시광선 영상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두꺼운 구름은 밝아요. 그러니까 밝다는 말은 진한 흰색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얇은 구름은 좀 투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옅은 회색으로 보입니다. 옅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옅은 흰색이나 그냥 회색. 두껍기 때문에 빛이 투과를 하지 못해서 빛이 전량 다 반사돼서 완전 진한 흰색으로 보이고, 얇은 구름은 빛이 어느 정도 투과가 되기 때문에 회색이나 옅은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구름의 두께입니다. 자, 그럼 적외선 현상을 보면 뭐냐면, 적외선 영상은 쉽게 말해서 온도가 낮은 게 밝게 보여요. 온도가 낮은 게 밝다. 그럼 온도가 무엇이 낮냐? 우리 대륙권 에서 보면은 기온이 대륙권 내에서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높이 있는 구름일수록 온도가 낮아요. 그럼 온도가 낮으면 밝다. 네, 밝다. 흰색 구름이다. 완전히 흰색이다. 반대로 낮게 지표 근처에 있는 구름일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어둡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옅은 흰색이거나 회색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현상으로 흐리게 보인다. 그러면은 얘네가 높은 온도를 가진 구름으로서 지표와 가깝게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적외선 영상으로서 완전 진한 흰색이다. 그러면은 얘 온도가 낮구나. 그러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대륙권에서 높은 높이에 있는 구름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이 가시광선 현상과 적외선 현상을 두 개를 조합을 하면 구름이 어떤 형태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강수 구역, 그러니까 방금 전 페이지처럼 비가 내리는 구역은 이렇게 레이더 영상, 기상 레이더 영상으로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중요한 거 체크할게요. 가시 영상은 햇빛의 반사 강도, 그러니까 구름의 두께, 반사도가 큰 부분, 두꺼운 부분은 밝게, 두껍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보인다. 두꺼울수록 더 많이 반사. 그러니까 저군이겠죠. 저군이나 정란운이겠죠. 한랭전선 뒤에 있는 거. 충운은 얇은 구름이라 했잖아요. 선생님이 얇게 층층이 쌓인다 해서, 층층이 만들어진다 해서 충운형. 그래서 구름이 두꺼울수록 햇빛을 더 많이 반사하므로 가시 영상에서는 충운형 구름보다 대류 활동이 강한 정란운이 더 밝게 보인다. 이해됐죠? 적외 영상은 물체의 온도를 탐지해서 나타내므로 태양이 없는 밤에도 관측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밤에도 관측이 가능하다. 밤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적외선 영상은 밤에도 관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온도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시광선 영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밤에는 관측이 안 돼요. 밤에는 낮에만 관측이 됩니다. 적외선 영상은 온도가 낮을수록 더 밝게 표시된다. 따라서 적외 영상에서는 그림 3-5와 같이 온도가 높은 하층운보다 온도가 낮은 상층운이 더 밝게 나타난다. 사실 적외선도 온도가 높은 게 더 밝아요. 적외선도 사실은. 근데 이러한 현상, 가시광선과 같이 사용하게 하려고 일부러 반전을 준 거예요. 색반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것이 어둡게 보이고 온도가 낮은 것이 밝게 보이게 하는 색반전 현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반대로 그냥 외우면 돼요. 온도가 낮은 게 밝다, 온도가 높은 게 연하고 어둡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진도가 이제 끝났는데,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한번 활동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해온 친구들 세특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에다가, 기온 그래프를 그려오세요. 기온 그래프를 그려오고, 기온 그래프 그려오고, 전선이 지나가는 시각. 그러니까 전선이 지나간 날짜와 시각. 전선이 지나간 날짜와 시각을 알아오면 됩니다. 어떤 전선이냐면 한랭과 온난이다. 네. 전선이 지나간 날짜와 시각,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지나간 날짜와 시각을 알아오고, 그 다음에 기온 그래프를 그려서 그걸 아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세특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언제냐면, 내가 저번에 기한을 넓게 줬더니 아주 귀찮아 죽을 뻔했어요. 기한은 짧게 줄 겁니다. 기한 다음 주. 기한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날짜로 하면 언제냐면, 날짜로 하면 17일까지. 17일까지입니다. 17일 4시 50분 이후로 하면 안 받아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온대 저기압에 동반된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그러니까 총 복습이죠, 이거는.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오르고 따뜻해지고 온난력에 들어간다 이거죠. 바람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뀐다. 남서풍으로 바뀐다. 한랭전선이 지날 때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바람은 북서풍으로 변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 교과서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배웠던 것을 다시 보면서 이 말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더불어 이들 전선을 이동된 상승운동으로 강수가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라고 수업을 끝내려고 했지만 선생님이 놓친 게 몇 개 있어서 영상을 또 찍어서 이어 붙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거예요. 근데 아까 위성 영상으로 날씨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실제 선생님이 어플로 촬영한 기상 일기도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성 영상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가시광선은 일단 구름의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두꺼운 구름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가시광선으로 보면 밝을까요, 어둘까요? 밝겠죠. 왜냐하면 두꺼우니까. 그다음에 적외선으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적외선으로 보면 위성은 어디 있어요? 우주에 있죠. 이게 땅이면 우주에 있으니까 이 위를 봐요. 위를 봐. 이렇게 위를 딱 봐요. 그러니까 위가 어때요? 높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가워요. 차갑다고 인식을 해요, 지금 구름이 온도가 낮다고. 그러니까 적외선도 밝아요. 자, 그러면 이 높이에 있는 구름 어떨까요? 가시광선은 어둡죠. 왜냐면 두께가 얇잖아. 그 다음에 적외선은 밝죠. 네, 이렇게. 그럼 중간에 있는 층은 가시광선은 어두워. 왜? 얇잖아. 적외선은 어때요? 중간 단계겠죠.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하층운. 가시광선은 어두워. 그 다음에 적외선 어때요? 적외선은 어둡겠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만약 구름의 두께가 아래에서 이렇게 두꺼우면 가시광선은 밝고 어둠의 중간이겠죠. 왜냐면 구름의 두께가 중간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적외선도 중간 정도 되겠죠.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을 합성해서 보면은 구름의 높이와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기상 레이더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비 엄청 많이 내렸을 때 기억하나요? 비 엄청 많이 내렸었잖아요. 저번 주에. 그때 장마의 영향이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적외선 영상과 가시광선 영상, 그리고 기상 레이더 영상, 그 다음에 일기도 영상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어플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6월 29일에 발생한 우리나라를 지나갔던 온대성 저기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때요? 선생님이 지금 이게 펜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 보도록 할게요. 그 그림 보세요. 어때? 구름의 형태가 좀 익숙한 그림에 보이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보이고, 우리나라 가운데 보이고, 구름의 형태가 좀 익숙한 형태로 보이죠? 자, 이제 기상 레이더로 본 영상입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우리나라가. 넓은 구역과 좁은 구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어요. 온대성 저기압이 끝나가는 무렵이었고, 기상 레이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장. 이걸 보면은 온대성 저기압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회전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죠? 저기압성 회전이 일어나고 있죠? 반시계 방향에. 그 다음에 어때요?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죠. 왜? 편서풍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림까지 그릴 수 있다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까지 그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자, 구름의 형태를 보고 어디에 한랭전선이 있고 어디에 온난전선이 있는지, 그리고 회색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구름의 형태를 보면. 자, 그리고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보면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이 어느 방향의 바람이 어디서 불고 있는지 확인하면 온난전선, 한랭전선, 그 다음에 온난역이 어디인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 네,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어디가 온난역,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상입니다. 네, 이것은 상층의 공기를 표현한 거예요. 상층의 공기를 표현한 건데 좀 더 극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표의 마찰을 받아서 바람이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는데 좀 상층의 공기를 확인을 하면 훨씬 더 역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네, 온대성 저기압이 편서풍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결국엔 세력이 약해져서 좀 바람이 약해지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강수구역도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날이네요. 다음 날이네요. 6월 30일. 구름에 구름이 없어지고 날씨가 맑아지는 게 보이죠, 우리나라에. 그죠? 네, 강수구역도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